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 변동성이 커서 간략한 시장 코멘트 듣고 시작을 할까요? 예, 우선 첫째는 다들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던 부분일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지수의 상승 이면에는 몇몇 성장 테마주들의 급등이 뒤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난 이제 국내 증시의 코스피 기준 1월 달의 상승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 1월 달, 2월 달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때의 상승 흐름은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다양한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귀결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몇몇 개의 섹터 위주로의 급등 흐름이 만들어낸 지수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군들이 꺾이게 될 때는 지수의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은 워낙 강력한 수급 흐름 때문에 그 조정 타이밍을 잡기가 만만치 않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최근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하락 가운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5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린메이 거기에 대해서 5월 초에 있을 FOMC 이슈까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변동성이 아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반대매매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물량이 진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의 꼬임 상황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차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요건데,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한 3시 정도에 미국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네.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5박 7일 일정 중에서 안보와 경제 주제로 26일에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경제 관련 부분은 이쪽입니다. 먼저 워싱턴 DC에서 뭐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미팅이 좀 많고, 나사 방문 이제 우주 관련 협력 일정도 있고, 콘텐츠 리더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으로 넘어가서는 뭐 바이오, 디지털, IT 관련 이야기가 이제 논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잘 따내와야 되는데, 예. 외교라는 것은 줄 건 주고 얻어올 건 얻어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기업들의 숙제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지원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을 좀 따내면 좋겠는데, 이 밖에 뭐 여기에 바이오나 뭐 태양광이나 뭐 방산 우주 산업 관련 뭐 기대감도 좀 한켠에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따라간 상장사들.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예, 일단 사실 여기에 외교 세일즈 측면에서는 원전, 방산 이런 게 뭐 당연히 해당이 될 텐데, 뭐 도착하자마자 처음 미팅을 한 게 또 컨텐츠 쪽이었죠. 컨텐츠, 네, 예, 맞아요, 넷플릭스. 맞아요. 그거 따로 있을 거예요. 네. 다 따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이제 경제 구조라는 것은 예. 사실은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의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공급망 개편과 중국의 배제 원칙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기업 간의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러한 방문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의 기대 요인 자체는 방산 쪽과 원전 쪽에 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러우 사태에 따른 미국의 대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워낙 오랜 기간 동안의 이제 악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최근 주가에 대한 반등을 모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사실 결과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내용군들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사전적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매물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이상의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수혜가 예측되는 곳에 미리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최근에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사전 길목 지키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늦기는 했죠.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 이러한 뉴스에 따라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만한 기업들을 평가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방산주 중에서는 러우 사태와 함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포탄 지원 관련된 이슈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관련주에서 이제는 방산 쪽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기대 요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일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방산주 중에서는 지금 가장 1등 주로서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역시 전동차 관련 기업에서 방산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 개의 기업이 조금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 이제 뉴스 중에 FA50 쪽에 대한 미국 기재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한국항공우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종목군별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주 소식이 공개가 됐을 때도 늦지 않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확인하고, 이러한 수출 관련된 뉴스,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FA50이 예. 미국 쪽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어느 정도의 MOU를 맺고 왔다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 크게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정적인 수주 계약인지 네. 약속을 하는 MOU 수준인지 이 여부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일즈 관련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방산과 원전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넷플릭스 CEO가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아직 다시 다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넷플릭스 CEO가 우리나라 K 콘텐츠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투자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25억 달러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총 투자 금액 합친 것보다 4년 동안 들이는 돈이 2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이슈가 어제 전해진 건데 중국에서 7년간 금지됐던 한국의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기 영화도 이번에 같이 개봉을 했대요. 근데 이거 앞서서 이제 인터넷 예매를 하잖아요. 5초 만에 다 매진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이제 컨텐츠주는 사실은 우리나라 컨텐츠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높은 상황인데 투자의 관점에선 여전히 먹거리가 남아있는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7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의 2배를 4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최근 늘어난 컨텐츠 관련된 비용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왜냐면 2016년도, 17년도에 뭐 몇 편이나 투자를 했겠습니까? 결국 그때 대비해서 제작비도 훨씬 늘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주요 OTT 채널들이 북미라든지 유럽권에 어느 정도의 한계의 봉착점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 집중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 가장 먹히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이어나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돈을 벌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쟁에 대한 심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의 상각 이슈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이제 대작들이 나오면서 다시 관련주로의 관심도를 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가진 지금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연초부터 사실은 컨텐츠 관련주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성장 테마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컨텐츠 관련주들은 그러한 부담감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이제 또 문을 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구작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실적의 빈고리를 좀 메울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표면 그대로 이 액수 그대로 반영시킬 만한 큰 호재인가 그것은 물음표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메리트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고른다면 어떤 종목으로 보시겠어요? 네, 사실 중소형 제작사, 대형 제작사 워낙 많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 가지 방영 편수에 대한 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올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텐츠 상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 혹은 이 자사의 OTT 플랫폼 내에 컨텐츠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컨택하는 기업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은 예.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떠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와의 뭐 재계약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도 공식화를 했는데요. 지금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명문화돼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OTT 컨텐츠 업체들에게 납품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컨텐츠 관련 주자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몸집 큰 거 보시네요. 예, 네. 탑 기업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자, 자동차주의 반격. 이 오늘 오전까지 기분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힘을 쓰지는 못해요.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 보이는 게 곳곳에 있긴 합니다. 내연차가 생각보다 안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다 전기차로 돌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을 같이 사겠다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반 정도 나왔대요.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이쪽 반도체가 사실은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 쪽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실적이나 이익단도 좋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오후 2시 정도에 실적 발표고 내일 기아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좋다 보니 따라붙는 게 부품이지 않습니까? 부품은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래서 사실은 주가 측면에선 그동안 완성차보다 부품의 상대 강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흑자 전환 이뤘던 기업들도 있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자동차주들 사실 걱정을 가장 많이 했었던 예. 섹터 중에 하나예요. 연초에 우리의 걱정은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내구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요 감소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1분기에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 요인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환율 자체도 상대적으로는 막판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인센티브라는 측면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산업 평균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 리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제조라든지 판매 쪽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불안 요소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이번 저희가 확인을 했듯이 IRA 세부법안 공개와 함께 결국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중국 내수 업체들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열심히 공장 지어서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의 대략 1년 이상의 공백 시점을 미국 내수 기업들, 미국 로컬 업체들이 모두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부담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기 어닝 시즌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상장사 중에 실적 1위를 기록할 현대차 그리고 거의 2위 가능성이 높죠. 기아.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사 기준 1위예요,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1위 할 가능성이 왜냐면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항마가 없죠. 지금 원래 이제 삼바. 삼성바이오로스는 지금 2,000억 정도 나왔죠. 2,300억 정도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총액 큰 기업들 이렇게 봐도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은데 우리 지주가 9,000억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차의 실적을 넣을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수급의 쏠림 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예,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곳곳에 흘러갈 수 있지만 물이 지금 없습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이제 물 환경,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이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한정돼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현대차가 실적을 잘 내면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수급이 쏠릴 것이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선 현대차를 투자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부품을 볼까요? 우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담 요소 이러한 예. 부분들이 좀 고려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오래 쉬었었던 부품사들의 관심도로 좀 귀결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 부품사들 내에서도 시장을 이끌었었던 기업은 2차 전지 친환경과 연관된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가파르게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부품사들 입장에서도 약간의 고민거리는 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워낙 오래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부품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픽은요? 사실 부품사 타픽은 좀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SL이라는 기업을 타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